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이 창세기 분석 자료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천지 창조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 그걸 넘어서 이 책이 도대체 왜, 또 누구를 위해서 쓰였는지 그 속사정을 좀 깊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 어떤 특정 시점, 특정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였다. 바로 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인데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이 분석 자료는 창세기가 단순히 우주 만물의 시작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그 계획의 출발점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아, 구원 계획의 시작점이군요. 네, 특히 그 한 개인에게서 시작된 약속이 결국에는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로 이렇게 확장되는 과정, 이걸 보여준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약속, 흔히 언약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핵심으로 짚어내고 있습니다. 언약.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깨트릴 수 없는 약속.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럼 분석의 첫 질문으로 가볼까요? 누가 썼을까? 이 부분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모세오경의 다른 책, 출애굽기나 민수기 같은 데서 언급된 것뿐만 아니라 요세푸스 같은 고대 역사가나 아니면 유대교 탈무드 같은 그런 중요한 기록들도 모세 저작서를 지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렇죠. 여러 외적 증거들도 이제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요. 근데 특히 흥미로운 건 저자가 당시에 그 이집트 문화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정통했다는 점을 분석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집트 문화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시신에 향 같은 거 넣는 이집트 장례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소안이라는 도시가 이집트의 어떤 특정 도시보다 7년 먼저 세워졌다. 이런 구체적인 지식 같은 거요. 와, 상당히 디테일한데요? 네. 이런 디테일들은 아무래도 왕궁에서 교육받고 이집트에서 오래 살았던 모세니까 알 수 있는 정보다. 이런 점에서 분석은 모세 저작설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런 내부적인 증거들이 참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분석은 이게 언제 쓰였다고 보나요? 시기적으로요? 시기는 이제 솔로몬 성전 건축 시적이 기원전 966년경,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한 1446년경으로 보거든요. 네네. 이런 주요 연대들을 이렇게 역으로 추적해서 계산을 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랑 같이 광야에 머물던 시기, 그러니까 대략 기원전 1446년에서 1406년 사이, 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아, 그 광야 시기. 네, 중요한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광야 시절을 기록됐다는 점, 이걸 분석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아하, 그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다면 분석은 바로 그 사람들이 창세기의 첫 독자였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당시 그 사람들 상황이 어땠길래 이 창세기 이야기가 꼭 필요했을까요? 네, 분석에 따르면요. 그들이 이제 400년 넘게요. 특히 마지막 기간에는 노예로 이집트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 같은 게 많이 희미해지고 주변에 그 여러 신들의 섬기는 문화, 거기에 좀 익숙해진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했고요. 그렇겠네요. 네. 따라서 창세기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를 선택하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좀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분석은 창세기를 일종의 정체성 회복 프로젝트 같은 걸로 보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런 측면이 강하죠. 이집트의 영향 아래서 좀 길을 잃었던 백성들에게 뿌리를 다시 알려주는 작업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강조했다고 보나요?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그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너희 조상들이랑 언약을 맺으셨고 너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지만 동시에 죄는 아주 단호하게 다루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다. 아, 신실함과 공의로움?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려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런 내용이죠. 분석은 바로 이 메시지가 백성들의 어떤 자긍심을 회복시키고 또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에 대한 정당성 같은 걸 부여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걸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그냥 이야기 형식뿐만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나 족보 같은 다양한 방식도 활용했고요.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창세기는 그냥 고대의 어떤 신화 모음집이라기보다는 저자인 모세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청중을 딱 염두에 두고 그들의 흔들리는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큰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저자의 배경, 기록 시점과 장소, 또 첫 독자의 상황, 이런 맥락을 알고 나니까 창세기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창세기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뿌리와 또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던 것처럼요. 이 분석을 접하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어떤 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는 어떤 근본 이야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파운데이셔널 스토리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를 현재의 우리로 만들고 또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그 시작과 근원에 대한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